멧돼지를 백으로 메고 온 새 신부. 겉보기엔 평범한 며느리지만 그녀는 산만한 바위를 던질 만큼 강한 힘을 지닌 그녀.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고 정경부인이 된 사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박생원은 빈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쌀독은 벌써 3년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된장독에는 파리만 날아다녔다. 아버지, 오늘은 또 무얼 먹사옵니까? 막내 아들 박서방이 물었다. 25의 나이에 장가는커녕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신세였다. 저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뜯어올까요? 허허, 그나마 다행이구나. 요 며칠은 물에 소금만 타서 먹었는데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생원 댁이 이 집이시오? 박생원이 허겁지겁 문을 열었다. 웬 중매쟁이 할멈이 서 있었다.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오? 허허, 좋은 일이지요. 혼담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혼담이라니? 박생원은 귀를 의심했다. 이 가난한 집에 혼담이라니. 필시 잘못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막내 도련님께 신부감이 있다고 하여 왔사옵니다. 아니, 우리 집 형편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오? 이 집은 지금 끼니도 잊지 못하는 처지인데. 중매쟁이 할멈은 희죽 웃었다. 그래서 더욱 좋은 인연이지요. 신부 되실 처자는 바위라 하는데 힘이 장사라 혼자서도 농사짓고 사냥하고 다 한답니다. 허허, 그런 여인이 어찌 우리 같은 집에. 신부 집안도 형편이 어려워 혼수를 넉넉히 차릴 형편은 못 되지만 처자의 정성만은 가득하다 하옵니다. 박서방의 눈이 반짝였다. 가난하기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기 어려울 터. 형편이 비슷하다면 서로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님, 한번 만나나 보시지요. 그래야겠구나. 사흘 후 드디어 신부가 올라온다는 날이었다. 박생원네 식구들은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닦으며 분주했다. 비록 가난하지만 예의는 갖춰야 할 터였다. 저기 오시는 게 아니시오? 마을 어귀에서 웬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저게 뭐시오?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처자는 한 손에는 보따리를, 그런데 다른 한 손 옆구리에는 멧돼지 한 마리를 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저와 슈. 우렁찬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멧돼지는 꿀꿀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처자의 팔에 꽉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저게 사람이오. 장사오? 박생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키는 당차고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힘이란 소위는 바위라 하옵니다. 혼수가 변변치 못하여 오는 길에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왔사옵니다. 허허, 바위는 멧돼지를 마당에 턱 하고 내려놓았다. 멧돼지는 혼이 빠진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혼수옵니다. 보따리를 풀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이건 쌀 한 가마, 된장 한 독, 그리고 무명천 몇 필이었다. 많지는 않사옵니다만 소인이 직접 농사짓고 배 짜서 마련한 것이옵니다. 박생원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 만에 보는 쌀이었다. 게다가 저 멧돼지라니.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하다뇨. 시댁 식구들께서 굶고 계시다 들었사옵니다.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한 것이지요. 박서방은 신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환했다. 그리고 그 환한 웃음. 아버님,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온 것 같사옵니다. 박생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으로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멧돼지 고기로 푸짐한 잔치상을 차린 후 드디어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신랑 신부 서로 절하시오. 중매쟁이 할멈의 구령에 따라 두 사람이 절을 올렸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혔고 바위는 너무 힘차게 절을 하는 바람에 마룻바닥이 쿵소리를 냈다. 박생원이 깜짝 놀라 바닥을 살폈다.
다행히 금이 가지는 않았다. 바위야, 절은 조금만 힘주어도 되느니라. 예, 아버님. 아이쿠, 소인이 실수했사옵니다. 바위는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진한지 박서방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혼례가 끝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고깃국을 한 그릇씩 얻어먹으며 돌아갔다. 이야, 박생원 댁에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구만. 저 며느리 덕에 앞으로 잘 살겠어. 칭찬이 자자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랐다. 드디어 첫날 밤이었다. 박생원은 안방에 새 이불을 깔아주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이불이었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것이었다. 서방아, 바위는 힘이 세니 조심하거라. 예, 아버님. 그나저나 저 평상이 괜찮으려나. 박생원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평상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물건이라 이미 여기저기 삐걱거렸다. 에이, 괜찮겠지. 그냥 자는 건데 뭐. 박서방이 먼저 방에 들어갔다. 얼마 후 바위도 수줍게 들어왔다. 서방님. 바위, 둘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일부터 같이 힘을 합쳐 이 집안을 일으켜보세. 예, 소인이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바위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 있던 박생원이 벌떡 일어났다. 왜 저리 크게 말하느냐? 박서방은 쑥스러워하며 바위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대가 와주어서 참으로 기쁘오. 소인도 기쁘옵니다. 바위도 감격하여 박서방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바로 그 순간 우지끈 와르르르르. 아이쿠. 둘이 앉아있던 평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바위가 너무 힘차게 손을 잡는 바람에 평상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으아, 무슨 일이냐? 박생원이 벌컥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부서진 평상 잔해 속에 박서방과 바위가 나란히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님. 저 평상이. 박서방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바위는 손을 들어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아이쿠, 살살 잡을 걸. 살살. 소인이 너무 기뻐서 힘을 줬더니. 헤헤. 박생원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평상의 잔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음이 나왔다. 허허, 바위야. 예, 아버님. 앞으로는 모든 일에 살살하거라. 너의 살살이 남들에 있는 힘것이니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밖에서 엿듣던 동네 사람들도 배를 잡고 웃었다. 이야, 첫날 밤에 평상을 부숴버리다니. 저 며느리 정말 장사구만. 결국 두 사람은 부서진 평상을 치우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서방님. 소인이 또 실수를. 바위는 풀이 죽어 말했다. 박서방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소. 어차피 낡은 평상이었소. 우리가 잘 살면 새 것을 사면 되지. 정말이옵니까? 그럼 그대 힘으로 돈 많이 벌면 평상 10개도 살 수 있지 않겠소? 바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소인이 내일부터 사냥을 더 열심히 하겠나이다. 멧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호랑이도 잡아오겠나이다. 호랑이? 박서방은 갑자기 걱정이 되었지만 바위의 맑은 눈을 보니 믿음이 생겼다. 자, 이제 자도록 하세. 예, 서방님. 바위는 이번에는 아주 조심조심 솜털처럼 가볍게 박서방 옆에 누웠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소인. 이 집에 와서 참 기쁘옵니다. 나도 그대가 와서 기쁘오. 방 밖에서는 박생원이 부서진 평상 조각을 들고 헛웃음을 쳤다. 저 며느리. 정말 범상치 않구나. 평상도 한 번에 부숴버리다니. 허나 마음씨는 금덩이로구나. 달빛이 부서진 평상 조각을 비추었다. 그 조각들 사이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방님, 일어나셔야지요. 동이 트기도 전에 바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벌써 아침이오? 예, 소인이 산에 가서 사냥감을 잡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호랑이는 새벽에 잡아야 한답니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호랑이는 안 됩니다. 위험하오. 걱정 마시옵소서. 소인이 어제 멧돼지 잡을 때보다 더 살살 잡아오겠나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바위는 벌써 헐을 뛰어나가고 있었다. 박생원이 나와서 물었다. 저 새댁이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게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 하옵니다. 뭐? 부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버님, 우리 집에 평범한 며느리가 온 게 아닌 것 같사옵니다. 허허, 그것 참. 복덩이인지 사고뭉치인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가난했던 집안에 드디어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생원의 본처, 그러니까 박서방의 어머니인 장씨 부인이 친정에서 돌아왔다. 내 며느리가 왔다면서? 장씨 부인은 키가 작고 야무진 성격으로 유명했다. 남편은 온순했지만 부인은 집안 살림을 독하게 꾸려가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여보,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요. 멧돼지도 잡아왔고, 멧돼지. 그래서 사흘 만에 다 먹어치웠다면서요? 그게. 박생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바위의 식사량이 보통이 아니었다. 35명 몫은 거뜬히 먹어치웠다. 며느리, 어디 있느냐? 예, 어머님. 바위가 우렁차게 대답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 기세에 장씨 부인이 살짝 뒤로 물러섰다. 오냐? 내가 새댁이구나. 예, 소인이 바위옵니다. 바위는 깍듯이 큰 절을 올렸다. 이번에도 역시 쿵 소리가 나며 마당 바닥이 울렸다. 장씨 부인은 바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키는 크고 팔뚝은 굵고 무엇보다 먹성이 좋아 보였다. 체구를 보아하니 밥은 많이 처먹겠구나. 예, 어머님. 소인이 좀 많이 먹사옵니다. 많이 먹는 것은 좋은데 말이다. 장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다. 이 집이 원래 가난한 건 알고 왔겠지? 예, 어머님. 그럼 먹은 만큼 일로 다 갚아야 하는 것도 알겠지? 예, 당연하옵니다. 바위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장씨 부인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호호, 순진하기는. 내 독한 시집살이에 한 달도 못 버티겠구나. 좋아.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을 일러주마. 장씨 부인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말했다. 첫째,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물 한 동이 길어오기. 예. 둘째,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예. 셋째, 산에 가서 나무 한 침 해오기. 예. 넷째, 밭 가는 일은 모두 내가 하기. 예. 다섯째, 그 외에 내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하기. 예. 바위는 하나도 꺼리는 기세가 없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장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먹성 좋게 생겼으니 일로 다 갚거라. 예. 소인이 열심히 하겠나이다. 장씨 부인은 곧바로 일을 시켰다. 우선 처질로. 저 마당부터 깨끗이 쓸거라. 마당은 사흘간의 잔치로 지저분해져 있었다. 게다가 평상이 부서진 나무 조각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빗자루는 저기 있다. 구석구석 깨끗이 쓸어라. 한 점의 먼지도 남기지 말고. 예. 바위는 빗자루를 들었다. 장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한시지는 좋게 걸리겠구나. 호호. 바위는 빗자루를 꽉 잡더니 에이, 휘리리리, 쾅. 한 번의 빗질에 마당 전체가 깨끗해졌다. 장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도 그럴 것이 바위에 빗질 바람에 마당의 흙이 모두 한쪽으로 밀려나며 바닥이 갈아엎어진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마당 바닥은 새로 다진 것처럼 매끈해져 있었고 나무 조각들은 모두 한쪽 구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님, 다 했사옵니다. 바위는 활짝 웃으며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장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소인이 살살 쓸었사옵니다.
어제 평상을 부순 일도 있고 해서요. 살살. 박생원이 옆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말했잖소. 저 아이의 살살은 우리에 있는 힘것이라고. 이런 일이. 장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좋아. 그럼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되지. 좋다. 그럼 이번에는. 장씨 부인은 뒷산을 가리켰다. 저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오너라. 그것도 커다란 나무로. 예, 금방 다녀오겠나이다. 바위는 신나서 뛰어갔다.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나무 한 짐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니옵니까? 저렇게 기운이 넘치는데 한 짐도 못 지겠느냐? 한식경 30분도 지나지 않아 바위가 돌아왔다. 어머님, 나무 한 짐 가져왔사옵니다. 뭐, 벌써? 장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으악,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바위가 등에 진 것은 나무 한 짐이 아니었다. 통나무 5개를 묶어 지고 온 것이었다. 이게 한 짐이냐? 예, 어머님께서 커다란 나무로 하라 하셔서 굵은 것으로 골랐사옵니다. 저걸 어떻게 혼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다. 이야, 저 며느리 진짜 장사구만. 박생원 댁에 복덩이가 왔구먼. 장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다 도리어 동네 망신이 된 꼴이었다. 저녁 식사 때 장씨 부인은 말없이 바위의 그릇에 밥을 수북이 퍼주었다. 많이 먹거라. 예, 감사하옵니다. 바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손수 밥을 퍼주시다니. 박생원이 부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뭘 좀 알겠소. 저 아이는 진짜 보배요. 장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독한 시집살이고 뭐고 간에 저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를 어찌 구박하겠소. 내가 잘못 생각했소. 호호, 당신도 마음이 따뜻하구려. 다만 장씨 부인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갈아엎어진 마당과 산처럼 쌓인 통나무들이 보였다. 저 아이의 살살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그게 걱정이구려. 온 식구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위는 여전히 모르는 표정으로 밥을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소인, 뭔가 잘못했나이까? 아니다, 아니야, 잘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대답했다. 달빛 아래 박생원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며느리를 받아들인 후 박생원네 집안은 날로 활기를 띄어갔다. 바위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다. 물론 살살 하느라 매번 우물에서 두레박이 부러지고 마당은 깔끔하게 재정비되었지만 바위야, 오늘은 설거지 좀 부탁한다. 장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난 며칠간 바위의 능력을 목격한 후로는 뭘 시켜도 조마조마했다. 예, 어머님, 맡겨만 주시옵소서. 바위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여보, 박생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설거지쯤이야 괜찮겠지. 그릇 몇 개 깨지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렇긴 한데 불안하구려. 바위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은 조심조심, 살살, 중얼거리며 그릇을 닦았다. 다행히 그릇은 무사했다. 오, 소인이 해냈구나. 바위는 뿌듯해하며 다음은 가마솥으로 향했다. 아침 죽을 끓인 커다란 가마솥이었다. 이 솥도 깨끗이 씻어야지. 가마솥을 씻기 위해 먼저 뚜껑을 들어 올렸다. 무쇠로 만든 육중한 뚜껑이었다. 이건 좀 무겁네. 바위에게는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래도 무거운 척하려고 노력했다. 자, 이제 이 뚜껑을 저기 옆에. 바위는 가마솥 뚜껑을 가볍게 옆으로 던지려 했다. 어차. 히. 그 순간 뚜껑이 프리스비처럼 빙글빙글 돌며 날아올랐다. 바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뚜껑은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다. 저게 지금
마당에 있던 박서방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엇인가가 햇빛을 반짝이며 산 너머로 날아가고 있었다. 뭐냐 저게.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건 수레로 만든 원반 같은데 UFO다. UFO가 나타났다. 장씨 부인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바위야, 무슨 소리냐? 어머님. 그게 바위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가마솥 뚜껑은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가마솥 뚜껑이 날아갔사옵니다. 뭐가 날아갔다고? 소인이 그냥 옆에 놓으려고 살짝 던졌는데 갑자기 날아가 버렸사옵니다. 장씨 부인은 빈 가마솥을 보았다. 정말로 뚜껑이 없었다. 이게 대체. 그때 산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쾅, 우르르르. 뭔 소리지? 마을 사람 하나가 산에서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산 너머 바위에 무쇠 원반이 박혀버렸습니다. 깊이가 석자는 되게 박혔어요. 뽑으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장씨 부인은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위야. 예, 어머님. 너 지금 가마솥 뚜껑을 산 너머까지 던졌다는 말이냐? 저도 모르게 그냥 살살 던졌는데. 살살. 장씨 부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아이의 살살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냐? 어머님. 쿵. 장씨 부인이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어머님. 박생원과 박서방이 황급히 달려왔다. 바위야,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냐? 소인이 뚜껑을 날려버렸사옵니다. 박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 가마솥 뚜껑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 아니옵니까? 그렇지. 이제 산 너머 바위에 박혀 있다 하옵니다. 박생원도 어지러움을 느꼈다. 한참 후 장씨 부인이 정신을 차렸다. 내가 왜 여기? 어머님, 괜찮으시옵니까? 바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바위야, 예, 앞으로. 무거운 건 던지지 마라. 예,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가볍게 놓는다고 해도 꼭 잡고 있다가 조심히 내려놓아라. 예, 잡고 있다가 내려놓겠나이다. 박서방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가마솥 뚜껑은 어찌하오리까? 내가 가서 뽑아오겠사옵니다. 바위가 힘없이 말했다. 아니다. 박생원이 손사래를 쳤다. 내가 가서 뽑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냥 새 뚜껑을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새 뚜껑 살 돈이 걱정 마라. 내가 지난번에 잡아온 멧돼지 가죽을 팔면 될 게다. 그날 이후 산 너머 바위에 박힌 가마솥 뚜껑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저게 박생원네 며느리가 던진 뚜껑이라며? 그래, 설거지하다가 저렇게 날려버렸다잖아. 저 며느리. 사람이 맞나?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지. 아이들은 그 바위를 뚜껑바위라고 부르며 놀려다녔다. 장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왜 그러시오? 저 아이, 복덩이이긴 한데 나는 늙어서 심장이 약하단 말이오. 허허, 익숙해지실 것이오. 익숙해진다고 되는 일이오. 뚜껑이 날아다니는 게? 박생원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우리 집안이 일어서지 않았소? 감사해야지. 그렇긴 하지만 마당에서는 바위가 조심조심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혹시라도 빗자루가 날아갈까 봐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살살. 휙. 빗자루 자루가 부러졌다. 어머님, 빗자루가 또. 내가 간다. 장씨 부인의 비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밥 한 그릇,
2그릇, 5그릇을 연달아 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 집안에 쌀 한 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식가 며느리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를 어쩐다. 먹을 게 없구나.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간다는 게냐? 자네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리기도 전에 며느리는 훌쩍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호랑이 굴. 온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얼씬도 못하는 그곳 말입니다. 으르렁! 커다란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을 상황.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요. 그러고는 맨손으로 호랑이의 목덜미를 탁 잡더니 퍽! 단 일격에 호랑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능숙한 솜씨로 호랑이 가죽을 벗겨 어깨에 메고는 씩씩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호랑이 가죽이오? 얼마나 받으실 겁니까? 쌀 100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호랑이 가죽 한 장으로 쌀 100가마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게꾼 10명이 쌀 가마니를 나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쌀 가마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힘이 센 거였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을 산더미처럼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힘을 써야 할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니? 마을에 소문난 악덕 지주, 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어느 날 김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바위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바위 영감, 당장 나와.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김 부자.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50년 전에 빌려간 쌀 한 가마. 이자를 계산하니 지금 쌀 1000가마를 갚아야 해. 50년 전이라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겨우 10살. 시끄러.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 당장 못 갚으면 이 집도 논밭도 다 내놓아. 김 부자는 억지를 부리며 바위의 가슴팍을 마구 밀쳤습니다. 바위는 꾹 참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 부자님 댁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위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김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죠. 그날 밤, 바위는 홀로 김 부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 육중한 쇠로 만든 대문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그 무거운 대문을 살짝 만져보더니 끼, 철컥, 한 손으로 쏙 뽑아버렸습니다. 기둥째 뽑힌 대문은 무게가 좋기 500근은 될 듯했지만 바위는 어깨에 가볍게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위는 대문을 짊어지고 당당하게 김 부자 앞에 섰습니다. 김 부자님, 이거 어젯밤에 떨어졌길래 제가 주워왔슈. 돌려드립니다요. 쿵! 땅이 울릴 만큼 무거운 대문이 김 부자 앞에 놓였습니다. 김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혼자서? 아, 별것 아니었슈. 그런데 말입니다요. 혹시 저희 집에 대문이 없어지면 제가 이 댁 대들보라도 뽑아다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슈? 바위가 씩 웃으며 대들보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 부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 빈문서 말이야. 알고 보니 가짜였어. 내가 잘못 봤네. 하하하. 그는 황급히 문서를 찢어버리고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부자는 바위네 집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데 쓰는 것. 바위의 통쾌한 한 방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바위야. 봄이 왔습니다. 바위는 여느 때처럼 밭을 갈기 위해 삽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치랑을 좀 깊게 파볼까? 바위가 힘차게 삽을 내리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쾅! 쨍그랑! 갑자기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돌멩이인가? 바위가 삽으로 흙을 파헤치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상자는 묵직했지만 바위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죠.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고대의 보물상자였던 겁니다. 금덩이, 은덩이, 옥으로 만든 그릇들.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이거 쓸모가 있나? 바위는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너무 무른데 망치로는 못 쓰겠네. 은그릇을 두드려 보더니 쨍! 소리도 이상하고 밥그릇으론 별로인데 그러다 평평한 금판 하나를 발견하고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이건 괜찮은데? 바위는 금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밭에서 주웠는데 빨래판으로 써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금판을 보고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순금 아니냐? 순금, 그게 뭔데요? 며느리가 옆에서 금덩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이건 방망이로 쓰면 되겠네요. 무게가 딱 좋아요. 그러게, 역시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랑 똑같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바위, 그게 보물이야, 보물. 나라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거야. 상, 그럼 쌀이라도 주나요? 쌀은 물론이고 벼슬 자리에 땅까지 하사하실 거야. 바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벼슬은 귀찮은데 그래도 쌀은 좋지.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결국 바위는 보물을 관가에 바쳤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와서 보물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삼국시대 왕실의 보물이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소. 바위는 상으로 논밭 100마지기와 쌀 1000가마, 그리고 평민에서 벼슬아치로 신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여전히 밭을 갈았습니다. 벼슬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역시 밭 가는 게 제일 편하네요. 며느리도 여전히 방망이 삼아 금덩이를 들고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이 방망이 참 좋네요. 빨래가 잘 돼요. 시어머니는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통보하는 공문이었습니다. 바위는 남편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과거에 응시하실 수 있게 되셨네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게. 나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 서방님,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바위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남편은 여전히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육중한 석재 벼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두둑. 바위의 손가락이 벼루 가장자리를 눌렀습니다. 돌이 가루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실 거죠? 바위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벼루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재에서는 밤낮으로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과 공포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바위표 내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말에 올라타고 바위는 그 옆을 걸으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는 사흘 길. 말은 점점 지쳐갔고 짐은 무거웠습니다. 서방님, 말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하지만 이러다가 시험에 늦으시면 어떡해요? 바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서방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뭘 들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휙! 바위는 한 손으로 말에 배를 받쳐 들었습니다. 그대로 말 위에 탄 남편까지 통째로. 남편의 비명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바위는 말과 남편을 양손에 든 채 땅을 박찼습니다. 쾅, 쾅, 쾅. 한 걸음에 10리.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산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남편은 말 위에서 꼭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 서방님, 시험에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바위의 목소리는 명랑했습니다. 사흘 걸릴 길을 반나절 만에 주파했습니다. 한양, 도성 앞. 바위는 말과 남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다리가 후들거렸고 남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시간도 넉넉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방금 말을 들고 내 눈을 의심해야 하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바위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시험관들도 응시생들도 모두 한 가지 궁금증만 품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귓가에는 아직도 바람 소리가 윙거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밖에서는 바위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힘내세요. 여인이 말과 사람을 들고 달렸다. 어전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과인이 듣기에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로구나. 하오나 저나 성문 병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목격했다 하옵니다. 임금이 턱을 쓸었습니다.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바위는 궁궐 앞에 섰습니다. 소녀 바위,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왔사옵니다. 예의 바른 절. 하지만 그 섬섬옥수가 돌을 가루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인이 듣기로는 그대가 말과 사람을 들고 달렸다 하던데. 황송하옵니다, 전하. 서방님께서 시험에 늦으실까 염려되어. 허허, 그렇다면 그대의 힘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임금이 손뼉을 쳤습니다. 무사들을 불러라. 오늘 궁중 씨름 대회를 열도록 하겠다. 곧 전국에서 이름난 장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김철산, 소 10마리 힘을 가졌다는 이만근, 바위보다 머리 2개는 큰 거안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자, 그대가 저들을 이긴다면 과인이 특별히 상을 내리겠노라. 여인네 주제. 다치지 않게 살살 해주지. 김철산이 코웃음 쳤습니다. 삿발을 잡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으악! 김철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바퀴, 2바퀴. 마치 종이 인형처럼 빙글빙글 돌더니 쿵! 모래판에 곱게 접혀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이만근이 나섰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쿵! 3번째 장사. 쿵! 4번째. 쿵! 바위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씨름판에는 종이접기 전시회가 펼쳐진 듯 장사들이 여기저기 접힌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허허. 임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인이 평생 무술을 익혔지만 황공하옵니다, 전하. 바위가 단정히 절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서방님을 지키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어전이 고요해졌습니다. 과인이 평생 본 장사 중 최고로다. 임금은 바위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비단 100필과 은자 1000냥. 하지만 바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는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소원이옵니다. 그날 이후
한양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천하장사들을 종이접기하듯 꺾어버린,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신비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궁궐박.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바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아내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바위, 씨름 대회 이후 바위는 궁궐의 귀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바위를 다시 불렀습니다. 실은 과인에게 하나 부탁이 있소. 임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막내 공주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소. 어이들도 무당도 스님도 모두 손을 들었소이다. 침전으로 안내받은 바위,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소녀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단다. 공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바위는 공주의 곁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제가 자장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장가라. 공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장, 자장. 바위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는 평생 산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산짐승들을 재우기 위해 천둥소리보다 크게 불러야 했던 것뿐. 자장, 자장, 우리 공주.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장, 자, 창. 쿵. 첫 번째로 쓰러진 건 문 밖의 상궁이었습니다. 우리 공주. 쿵, 쿵. 내관들이 복도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잘 알아. 쿵쿵쿵쿵. 대전에 있던 신하들이 책상에 엎어졌습니다. 임금마저 용상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위의 자장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궁궐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금군들이 창을 든 채 서서 잠들었습니다. 요리사들이 국자를 든 채 주저앉았습니다. 말들도 개들도 닭들까지, 심지어 연못의 잉어들마저 배를 뒤집고 떠올랐습니다. 푸드드그. 공주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바위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공주마마께서 잘 주무시는군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 온 궁궐에서 코 고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만 혼자 멀쩡히 걸어다니며 쓰러진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두들 왜 이러시지? 오후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무슨 일이. 임금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공주는 괜찮은가? 공주는 20시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마마, 저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임금은 바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노래는 부탁하지 말아야겠구나.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귓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호랑이와 씨름하는 게 나았어. 그날 이후 궁궐에는 또 하나의 금기가 생겼습니다. 바위 낭자에게는 절대로 노래를 부탁하지 말 것. 하지만 공주의 불면증은 그날로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완벽하게. 궁궐 한편 어둠 속 간신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맞소. 천하장사들을 종이접기하고 궁궐을 통째로 재우다니. 전하께서 저 여인만 총애하시면 우리 입지는? 좌의정 민겸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소. 이것이 바로 천축국에서 온 맹독이오. 민겸호가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불길하게 출렁였습니다. 한 방울만 마셔도
코끼리가 즉사한다는. 하지만 저 여인의 힘이 보통이 아닌데 힘이 아무리 세도 독은 피할 수 없소. 간신들의 눈빛이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바위에게 시녀가 다가왔습니다. 낭자님, 전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식혜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위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은은한 향기. 하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신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위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와, 색깔이 참 진하네요. 간신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쓰러질 것이다. 바위가 입에 잔을 가져갔습니다. 꿀꺽, 한 모금. 바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시원해. 바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식혜는 좀 톡 쏘네요? 꿀꺽꿀꺽꿀꺽. 단숨에 원샷했습니다. 푸아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어둠 속. 민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요? 코끼리도 즉사하는 독을. 잠깐, 더 마신다. 바위가 시녀를 불렀습니다. 이거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예. 네. 당황한 시녀가 또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꿀꺽꿀꺽. 두 번째 잔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이거 뭔가 열이 확 오르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바위가 볼을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방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간신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때였습니다. 바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 하지만 바위의 눈은 정확히 간신들이 숨은 곳을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간신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숨소리가 좀 거칠으신 것 같은데요? 바위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망쳐. 민겸호가 소리쳤습니다. 간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바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빈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바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궁궐에서 정말 맛있는 식혜를 마셨어요. 그래? 좋았겠구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그 뒤로 배가 살짝 따뜻하더라고요. 혹시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건가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간신들은 바위를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맞소. 바위,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소. 그리고 궁궐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맹독을 식혜처럼 마신 여인. 그 이름 바위. 어둠 속에서 바위는 빈 잔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왜 다들 그렇게 놀란 걸까? 달빛 아래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급보입니다. 파발마가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북쪽 국경에 오랑캐 10,000명이 침입했사옵니다.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10,000명이라니. 이번에는 규모가.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군을 동원하라. 바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밥은 왜 이렇게 질었어? 어제는 너무 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빨래도 아직 안 걷었고 마루도 덜 닦았잖아. 바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하장사도 맹독을 마신 여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왕명이요. 바위 낭자를 찾소. 관리가 급히 왔습니다. 전하께서 오랑캐 침입건으로 낭자의 도움을 청하옵니다. 바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나라에서 부르셨대요. 뭐, 지금?
네, 급한 일이라고 하니 다녀와도 되겠죠? 바위는 삽시간에 짐을 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나절 걸릴 준비를 단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서방님, 잘 다녀올게요. 어? 벌써?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쌩. 문을 나서는 바위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전쟁터 가는 게 저렇게 좋나. 말을 타고 북쪽으로 향하는 바위. 동행한 관리가 물었습니다. 낭자 두렵지 않으신지요? 오랑캐가 10,000명이나. 전혀요. 바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랑캐가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잔소리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경 요새 장수들이 급히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10,000명, 아군은 3,000. 성을 지키는 수밖에. 그때 바위가 들어섰습니다. 바위 낭자, 오셨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의 힘이 절실하오. 바위는 성벽 위로 올라가 적진을 바라봤습니다. 10,000명의 오랑캐가 북을 울리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둥, 둥, 둥. 살벌한 기운이 온 사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여유로웠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3시간 동안 잔소리하셨는데 이 정도는 뭐. 오히려 전쟁터가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낭자, 작전은 이러하오. 장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버티는 동안 낭자께서 측면을. 아니요. 바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혼자 나가겠습니다. 혼자? 10,000명을? 네, 금방 끝날 거예요. 바위가 팔을 쭉 뻗으며 몸을 풀었습니다. 두둑, 두둑.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장수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문이 열리기 직전 바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며느리도 가끔은 숨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다녀올게요. 끼익. 성문이 열렸습니다. 바위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랑캐들이 한 명의 여인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아하, 여자 1명을 보냈다. 조선이 끝났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여인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기쁜 마음으로 전쟁터에 자원한 진정한 전쟁광이라는 것을. 성벽 위 한 장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정말 괜찮으실까요? 다른 장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건 저분이 아니라 오랑캐들이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엾은 것들. 쏴라. 오랑캐 장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휙, 휙, 휙. 1000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바위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성벽 위에 조선 장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낭자, 피하시오. 하지만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쓱, 바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공중에서 화살 1개를 낚아챘습니다. 쓱, 쓱, 쓱. 2개, 3개, 4개. 마치 공기놀이하듯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오랑캐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화살 10개를 잡은 바위. 문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지.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밥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장수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밥을? 잠시 후, 병사 하나가 떨며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낭자. 여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위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젓가락을 안 주셨네? 병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괜찮아요. 바위가 방금 잡은 화살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탁탁. 화살촉을 손으로 꺾어 버렸습니다.
이거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화살을 젓가락처럼 잡았습니다. 쓱, 밥을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오랑캐들은 아직도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휙, 휙, 휙. 바위는 한 손으로는 밥을 먹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아오는 화살을 잡았습니다. 쓱, 씩, 화살 잡기. 아자 가자, 밥 씹기. 쓱, 또 화살 잡기. 꿀꺽, 밥 삼키기. 완벽한 멀티태스킹이었습니다. 오랑캐 궁수 대장이 외쳤습니다. 더 쏴, 더. 퀴퀴퀴퀴. 이번엔 2000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바위는 여전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쓱쓱쓱쓱. 날아오는 화살을 연속으로 잡더니 그 중 깨끗한 것 2개를 골라 젓가락을 교체했습니다. 아, 이건 좀 더 길이가 잘 맞네요. 바위가 밥그릇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반찬이 없네. 그때 또다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쓱. 이번엔 화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 화살에 불까지. 바위가 불화살을 잡더니 그 불로 밥 위에 얹은 나무를 살짝 데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따뜻하고 좋네요. 아자 가자. 오랑캐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화살을 젓가락으로. 귀신이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쳐. 바위가 마지막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화살 젓가락을 단정히 밥그릇 위에 놓았습니다. 톡. 바로 그 순간 오랑캐 10,000명이 일제히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조선에는 귀신이 산다. 우르르르르. 바위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벌써 가시나? 그녀가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했는데 성벽 위. 조선 장수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른 장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그날 저녁 궁궐로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오랑캐 10,000명이 전멸, 아니 전부 도주하였나이다. 그래?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느냐? 전령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위 낭자께서 밥 한 그릇 드시는 동안 끝났사옵니다. 어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북쪽 변방. 오랑캐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국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조선에는 화살을 젓가락 삼아 밥 먹는 귀신이 산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은 바위. 일주일 후 오랑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장수가 직접 이끄는 정예군. 지난번에 여자는 요술을 부린 것이다. 이번엔 우리가 직접 나선다. 50,000명의 대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급보를 받은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또 온단 말이오? 이번엔 규모가. 임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위 낭자를 다시 보내라. 바위가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서웠을 텐데. 장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낭자, 이번엔 50,000이옵니다. 50,000이요? 네, 5배나. 바위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빨리 끝내야 할 텐데. 바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녁까지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장수들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랑캐보다 무섭구나. 바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큰 산. 그 중턱에 집채만 한 바위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거다. 낭자, 무엇을?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바위가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산중턱. 거대한 바위 앞에 선 바위. 안녕? 나도 바위야.
그녀가 바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같네. 반가워. 탁탁. 바위를 두드려 봤습니다. 크기도 딱 좋고 모양도 예쁘고.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로 정했어. 바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하나, 둘, 우드드. 땅에서 바위가 뽑혔습니다. 나무 뿌리가 끊어지는 소리. 흙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셋, 우웅. 산이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거대한 바위를 머리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쿵, 쿵, 쿵. 바위가 거대한 바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병사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산만하잖아. 오랑캐들도 멈춰 섰습니다. 뭐야 저게. 바위가 적진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바위거든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진짜 바위로. 오랑캐 장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그럼 갑니다. 바위가 팔을 휘둘렀습니다. 휘잉. 거대한 바위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쿵.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먼지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우르르르. 5만 명의 오랑캐가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갑옷도 무기도 다 버리고 그저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바위가 손목시계를 보듯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 혼나지 않겠네.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적진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바위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깊은 구덩이. 오랑캐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한 장수가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승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오랑캐 5만 전멸. 전투 시간은? 전령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3분. 이옵니다. 뭐라고? 바위 낭자께서 3만 한 바위를 던져.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3만 한 바위를. 신하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오랑캐들 사이에 경고문이 돌았습니다. 조선 땅을 침범하지 말라. 거기에는 바위라는 이름의 귀신이 산다. 그녀는 진짜 바위를 던진다. 북쪽 국경은 그날 이후 100년간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바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늦었구나. 죄송해요. 산에서 바위 좀 구해오느라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바위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3일 후 궁궐 대전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바위 낭자를 정경 부인으로 책봉하노라. 임금의 선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를 2번이나 구한 공로. 천하에 둘도 없는 영웅이로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바위는 단정히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금백량, 은천량을 하사하노라. 비단 200필. 그리고 한양 최고의 저택을.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경 부인의 공의로다. 백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과분하옵니다. 아니요, 부족할 뿐이요. 해질 무렵 바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정경 부인 임명장과 온갖 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궁궐에 다녀왔다며? 네, 어머님. 바위가 임명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하께서 정경 부인이라는 직첩을.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밥이 되니? 그걸로 빨래가 되니? 바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쌀가마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턱으로 광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안으로 10가마 져와야 한다. 네, 어머님. 바위가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궁궐대전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경 부인. 지금은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끼, 광문을 열었습니다. 덜컹, 바위가 쌀가마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가마를 한꺼번에 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웃 안악이 담 너머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쌀가마를 10개나, 그것도 한꺼번에. 정경 부인이라며 궁궐에서 상도 받았다던데.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바위는 묵묵히 쌀가마를 옮겼습니다. 쿵, 광에 가지런히 쌓아놓았습니다. 밥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바위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산만 한 바위를 던진 그 손으로 조심조심 쌀을 씻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에 들어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괜찮아요, 서방님. 궁궐에서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아니에요. 바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위의 철학. 궁궐에서의 일은 그저 제 힘을 쓴 것뿐이에요. 바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일은요. 진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여보, 힘으로는 바위를 들 수 있어도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바위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스, 빗자루 소리만 들렸습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잠시 바위를 바라봤습니다. 인정. 어제 궁궐에서 상 받았다며. 아, 네. 바위가 손을 멈췄습니다. 정경 부인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잘했구나. 바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박한 행보. 고맙습니다, 어머님. 바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랑캐 오만을 물리쳤을 때보다, 임금께 표창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로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빨래는 해야 한다. 네, 지금 바로요. 그날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경 부인 바위 낭자가 여전히 쌀가마를 지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본다고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바위. 잘 먹겠습니다. 바위가 합장했습니다. 천하를 흔든 그 손으로 오늘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경 부인이라는 이름보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바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바위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호랑이도 만나고 도깨비도 만나고 전쟁도 2번이나 치렀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평범한 1년은 아니었지. 그래서요. 바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께 감사의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잔치를? 네, 저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게요. 바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부터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바위가 직접 장작을 패고 솥을 걸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산만큼 쌓인 떡, 강만큼 넘치는 막걸리, 하늘만큼 높은 인절미산. 마을 안악들이 감탄했습니다. 정경 부인께서 직접 하신다니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보름 후 마을 어귀에 장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즐기는 날입니다. 바위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누구든 오셔서 배불리 드세요.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음식이 산더미이네. 바위가 음식을 나르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각사각 그녀가 걸어간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한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있어. 바위의 발걸음이 닿은 자리마다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개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꽃을 만졌습니다. 봄도 아닌데... 아니, 봄이 왔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꽃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바위가 지나간 나무에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돈이 열렸어. 마을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은전이 주렁주렁. 바람이 불 때마다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위에게 다가왔습니다. 바위야, 이게 어머님, 제 작은 선물이에요. 바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받기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바위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경 부인 만세, 바위 낭자 만세.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복된 마을이 되었소. 꽃이 사시사철 피는 마을, 돈이 열리는 마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바위.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바위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냠냠냠. 시어머니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여보, 이 갈비찜 좀 먹어봐. 남편이 바위 앞에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도 이거 드세요. 바위가 전을 올렸습니다. 야, 너희 둘 그만 먹이고 너희도 먹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깔깔깔. 온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떡볶이는 진짜 냠냠냠. 막걸리 한 잔 더. 꿀꺽. 어머님, 입가에 밥풀 묻었어요. 어머, 그래? 카메라가 있었다면 완벽한 먹방이었습니다. 행복은 소박했고, 웃음은 진심이었고, 사랑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았어. 꽃이 피고 돈이 열리고 저런 복덩이가 어디 또 있을까?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위 낭자가 지나간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난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위라는 여인이 있었단다. 그녀가 걸으면 꽃이 피었고 그녀가 웃으면 복이 왔단다. 정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집 저녁 식탁, 여전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시어머니, 주름이 깊어진 남편, 그리고 여전히 환하게 웃는 바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아직도 은전이 주렁주렁. 하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바위가 가져온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서방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여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어머, 서방님. 깔깔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아직도 신혼이냐?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별들도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위의 이야기는 밥 한 그릇과 웃음 한 바구니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밥 먹고 웃고 사랑하는 그나저나 바위가 냉장고를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뭘 해 먹지?